어떤 애는 부모가 가난해서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자, 그러면 이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이 벌어지겠죠. 몇 년 지나면. 자, 이런 문명은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누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해야 되죠. 안 된다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소셜 라이센스라고 부르요. 사회가 아무리 좋은 게 있고 발전해 나가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들, 우리의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속도를 늦추거나 그거는 갈 수 없다. 이게 소셜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열릴 때는 시민들이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면 몇몇 공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문명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요. AI 공부를 제가 하게 된 지 얼마 됐냐면 1년 좀 넘었습니다. 사실 AI 공부를 하기 전에 IT에 관련된 공부를 코로나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에 AI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AI는 기술이 아니에요. 문명이에요. 챗GPT는 AI 문명 중에서 그냥 제일 처음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 그 어떤 툴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I는 전기 같은 거예요. 전기가 나온 이후 어떤 세상을 맞이했는지 아는 사람은 기술이라 말하지 않고 문명이라고 말해요. 옛날에 전기가 나오기 전에 인간은 태양의 리듬으로 살았어요. 낮에 나가서 일하고 깜깜하면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죠? 근데 전기가 나온 이후로 밤을 낮으로 만들었죠. 그 전기 동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산업이 만들어져 가니까 현대적 기업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업이 나오니까 훌륭한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교육 시스템들을 만들었고, 이 엄청난 지금 이 인류의 문명은 전기 문명 하에서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자, 근데 인간이 전기 문명을 만든 몇백 년 후에 지금 또 하나의 문명을 만들고 있어요. 최초로 뭘 만들었냐면 지능을 만들었잖아요. GPT는 지능을 만든 거예요. 70억 명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을 싹 다 모아서 거대 언어 모델.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어나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전기 꼽아서 전기 문명을 위해서, 전기 문명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다 이렇게 그냥 LLM 모델에다가 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꼽고 나서 어떻게? 자기 지능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GPT, 말하자면 AI와 연결된 지능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AI와 연결된 지능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을 플러스 휴먼이라고 하고, AI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인간을 그냥 휴먼이라고 그래요. 노멀 휴먼. 노멀 휴먼은 이제 거의 지구상에 내년부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도 보면 다 AI와 연결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속도가 안 맞잖아요. AI 전혀 안 쓰는 사람이랑 속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AI 쓰면 우리가 회의하면서 이렇게 해요. 옛날에 원래 일이라는 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시간 견적. 오케이, 그럼 그 일주일 후에 봅시다. AI 쓰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이틀 후에 봅시다가 가능하죠. 왜냐면 다 AI 쓴다는 전제하에. 앞으로는 이 문명 하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 나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숨을 붙이고 이 문명하에서 사는데 우리가 전기 문명에서 살면 전기가 뭔지 알아야 되듯이 AI 문명에서 살게 되면 AI가 뭔지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이 AI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문명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질서.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 같은 거, 저는 AI 거의 100만 원 이상 구독하고 쓰거든요. 다 써요.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근데 퍼플렉시티 같은 거는 한 달에 구독료가 비싼 거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애는 태어났는데 부모가 부자예요. 그래서 걔는 거의 100만 원어치 AI 구독료를 내고 초지능에 연결돼 있어. 그러면 걔는 어때? 똑같은 인간인데 얘는 엄청난 고급 지능에 연결돼 있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부모가 가난해서 얘는 무료지능했어.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얘는 초지능 연결돼 있고, 어떤 애는 아주 느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지능에 연결돼 있어. 그러면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능이 좋은 애고,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능이 안 좋은 애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이 벌어지겠죠. 몇 년 지나면. 자, 이런 문명은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누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해야 되죠. 안 된다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소셜 라이센스라고 부르요. 사회가 아무리 좋은 게 있고 발전해 나가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들, 우리의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속도를 늦추거나 그거는 갈 수 없다. 이게 소셜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열릴 때는 시민들이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면 몇몇 공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문명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러면 전기는 공공재죠. 공공재잖아요.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요. 많이 쓰는 사람 돈 더 내고 적게 쓰는 사람 덜 내고. 아니, AI 공공재여야 되잖아요. 전기인데 문명의 기본인데 이게 공공재가 아니고 지금처럼 누구는 엄청 비싼 거 쓰고 누구는 가난해서 못 쓰고 한다 그러면은 이 격차는 어떤 사회로 가요? 혐오 사회로 갈 거예요.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엄청 이런 문명은 혐오 사회에다가 엄청 폭력적 사회로 가는 게 너무 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I는 공공재. 공공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야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써버린 AI 한국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빨리 그것도 몇 년 내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한 거 우리나라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관계없이 우리나라만의 문명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내가 상상해 봤는데 AI 보험이 나올 수 있겠구나. 건강보험처럼.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돈 덜 내고 그러나 AI 공공재로 다 나눠주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AI 어때요? 속도 엄청 빠르다. 무서워요. 일주일에 하나씩. 빅테크 기업에서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큰 이벤트에서 뭔가 발표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불합 형식으로 던지잖아요. 하도 나오는 게 빠르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공부해서 이걸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AI는 문명이라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인프라가 여태까지 30년간 다양한 분들 만나서 어려운 거 막 이해하고 쉽게 말해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재능이고 또 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AI를 공부한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AI가 인프라로 들어온 세상에서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내 직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초지능과 어떻게 연결돼 있어야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컨덕터예요. 내가 지휘자인데 내가 이 직업을 더 잘해나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AI 툴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편성하듯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있는 것처럼 자 나는 챗GPT 쓸 거야. 글은 제민이랑 이거 쓸 거야. 나는 코드는 클로드로 할 거야. 커서 AI랑 두 개를 같이 하면 되겠다. 그러면 뭐 나는 뭐 영상 편집은 이걸로 할 거야. 이렇게 쭉 하면 보통 한 7, 8개 정도를 다루지 않나요? 그죠? 그럼 내 직업에 필요한 거, 이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는 AI 세상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스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 이 AI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의 이것뿐만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자, 예를 들면, 요새 제로 클릭이라고 알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클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챗GPT가 자기네가 OS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를 사람들이 직접 내 걸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요새 너무 외로워. 그리고 되게 무기력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심리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럼 GPT가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더니 여기저기 블로그 가서 다 지가 읽고 와서 나한테 다 알려줘요. 자 그러면 우리 원래 블로그 쓰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우울해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써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내가 찾아 썼고 그 밑에 글들이 쭉 나오면 제일 내가 읽고 싶은 글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클릭을 했죠. 클릭을 해서 그 글을 읽다 보면 거기에 광고가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블로거들이. 그걸 이제 애드센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사람이 안 오고 나의 엔드 유저, 마지막 유저가 누구예요? AI라니까 사람이 안 온다고 내 거 클릭을 안 한다고요. 내 데이터를 가지고 GPT는 AI가 중간 거래자가 돼서 내 걸 지 맘대로 가져가서 다 고객한테 알려줘. 그리고 AI는 갈수록 똑똑해져. 근데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이 생태계에서 나는 어때? 자연스럽게 물러나죠. 빠지죠. 이런 생태계 구축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돈 버는 생태계, 지금 웹2 생태계가 뭐냐면 원하는 사람이 있어.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중간에서 거래하게 해주고 서로 쉐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튜브도 똑같죠. 우리가 영상 올리고 유튜브는 이 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클릭을 해서 보면서 여기서 광고도 들어가고 애드센스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게 생태계가 이걸 웹2 생태계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AI가 끼어들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나서 AI가 와서 내 영상 싹 읽고 정리해서 걔한테 알려줘. 그럼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 올 일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주권자로서 요구해야 되죠. 데이터 사용한 값 내놓으라고. 지금 이런 걸 문명의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부 기술자들에 의해서 막 끌고 나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마 미국 주식 엄청 투자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질서에서 내 권리가 빠져도 되겠어요? 새로운 문명에서? 안 되죠. 이거 목소리 내야 되죠. 소셜 라이센스라고 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이미 왔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요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GPT나 이런 우리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한테 잘못됐어. 왜? 물론 니네가 급한 건 알겠어. 지네끼리 죽고 살기잖아요. 얘가 우리 따라잡으면 죽잖아. 제미나이가 지금 현재 클로드 따라잡으면 클로드 죽을 거고, 클로드가 GPT 따라잡으면 GPT 죽을 거고, 이러니까 미친 듯이 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개인 주권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 생태계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걸로 수익화 모델을 왜 세팅 안 해? 그것도 처음부터 세팅하고 가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에이전트 본격적으로 되면은 우리 여태까지 웹2 생태계에서 돈 버는 구조 있잖아요. 수익 생태계 완전 달라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내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지가 다 읽어서 얘한테 알려줘. 무기력한 사람이 김미경 무기력증, 그래서 내 걸 봐야 내가 콘텐츠 올린 내가 보람을 찾을 텐데 AI가 와서 내가 싹 읽고 얘한테 요약해줬어. 그럼 이 사람은 내 유튜브 들어볼 일이 없죠. 그죠?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AI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나는 김미경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잘 보여야 돼서 잘 검색되는 노드로 존재해야 돼요. 내가 인간이 아니고 노드로 존재해줘야 돼요. 자기개발이 그거예요. 그럼 나는에 대해서 답하는 게 자기개발입니다. AI 생태계 막 이렇게 가고, 그럼 우리는? 그럼 나는? 제로 클릭? 그러네. AI가 엔드 유저 됐네? 큰일 났네? 웹2 생태계 무너지겠네? 웹3 오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지? 그럼 이때 내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미리 말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네? 옛날에 NFT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블록체인 생태계 빨리 깔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막 공부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희망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 AI는 전 국민 1학년입니다. 21살짜리도 1학년, 61도 1학년이에요. 왜 나온 지 3년밖에 안 돼서 어차피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 내 생활 반경 내에서 내가 쓸 만큼만 아시면 다 알아야 되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킬 면에서는 내가 다룰 수 있을 만큼 알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 AI 생태계에서 돈을 벌고 사는 방법은 웹2 시대, 지금 웹2의 최고의 돈 버는 구조의 꽃이 뭐예요? 유튜브인 거예요. 컨텐츠 올려, 그러면 뭐야? 이 전체 플랫폼에서 원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가 먹고 사는 구조.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데가. 이 구조가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여기서 어떤 걸 요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수동적인 입장과 공격적 입장을 동시에 두 개를 취해야 돼요. 수동적 입장은 공부하면서 따라나가는 거. 공격적 입장은 요구할 거를 제대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AI가 언어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빠른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봐요.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 그 직업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근데 정말 언어적 능력으로 찾고 정리하고 하는 거라면 진짜 얘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요새 안 없어지는 직업 중 하나가 목사님, 상담자, 이런 직업은 안 없어질 거다. 저 같은 강의하는 직업도 안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년 전부터 AI에서 사람들이 이 GPT, 챗GPT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활용도 뭘 많이 묻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기획 이런 걸 많이 물었대요. 요새는 뭔지 아시죠? 다 심리 상담이에요. 그럼 어떠냐면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요. 직업. 변호사인데 초급 변호사를 요새 안 뽑는다. 이유는 자료 찾는 걸 AI가 훨씬 더 정리하고 잘한다. 이건 이해가 되죠. 이걸 1대1, 이 직업 때문에 이 직업이 사라져. AI가 이걸 잘해서 이게 사라져. 이게 이제 1대1 리플레이스먼트 대체된다고 그래요, 직업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김미경 같은 직업은 안 없어질까? 아니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희 요새 힘들어요. 우울해요. 무기력해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이제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걔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까지 와서 내 강의를 듣고 책을 사서 보고 하기 전에 이미 GPT로부터 용기와 위로와
무기력에 대한 솔루션을 다 제공받았어.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나를 만날 욕구가 사라진 거예요. 김미영을 만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욕구 자체가 사라져서 그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 제 직업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되게 고민되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그 어떻게 해야 돼요가 남한테 물어서 안 나와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제일 심각한 문제를 왜 남한테 묻냐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 아무래도 사람들이 막 동기부여도 GPT한테 받고 뭐 불안한 것도 GPT한테 위로받고 그래서 내 직업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를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되겠어요. 대답해줄 사람이 있겠어요, 한국에? 그래, 그럼 GPT한테 물어보든지. 그런 거 물어봤자 다 소용없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문명이잖아요.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쌓아져 갈 거거든요. 한 10년, 20년, 30년. 엄청 많죠. 왜냐면 그렇게 한 번에 세상을 못 바꾸는 이유는 기술자들이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사람이 못 따라가면 문명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GPT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사용하니까 문명이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종이장처럼 매일매일 한 장씩 쌓여져 가는 게 문명이에요. 이렇게.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공부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이해하면요.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몇 개 딱 들어가면 세상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보여요. 이런 걸 기회라 그래요. 잘 공부하고 있으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으면 돼요. 이걸 직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문명 하에서건 새로운 직업은 계속 생겨요. AI 문명이 필요한 직업이 따로 있다. 그걸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공부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알려줄까요? 네. 소수점 공부라고 들어봤어요. 소수점 공부가 뭐냐면 세상이 1에서 10까지 변한다 쳐요. 그럼 1에서 10까지 레이어가 쌓여서 딱 변해서 그럼 다 변한 다음에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멜팅돼 있어서 레이어 한 장 한 장이 눈에 띄지도 않고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서 못 들어가요. 도대체 뭐야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레이어가 막 쌓아지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왜냐? 0.1, 0.2, 0.3, 0.4 이렇게 소수점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천천히 흘러가요. 내가 다 아는 대로 흘러간다.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 그러면 여기 끼어들면 되겠구나가 보여요. 요즘처럼 세상 변화가 빠를 때는 소수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여요. 왜 우리 주식도 그러잖아요. 여기 주식 공부하는 분들 많을 텐데. 주식 공부를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두고 강의 들으면서 계속 하면은 내일 어떻게 되겠네 예측도 되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그럼 그게 뭐 1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야. 6개월 전부터 있던 얘기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저 뭔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공부를 하면 쪼개서 공부를 하면 세상이 천천히 가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휙 지나가죠. 언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희망적인 건 전 국민 1학년이다.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어차피 AI 문명 생긴 지 1, 2년밖에 안 돼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1학년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아는 사람도 없다. 아시죠? AI는요 특별한 전문가 없어요. 다 이걸 문명 차원으로 보면 전문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헬스케어다. 헬스케어만 아는 거예요. 그냥 코딩이다. 코딩만 아는 거예요. 어떤 문명을 만들지 세상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사이즈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되게 중요한 판들이 많이 짜질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악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AI 때문에 없어진 직업 없는데요? AI 때문에 우리 회사에 AI 때문에 잘린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직은 에이전트 나오면 확 달라질걸요. 그래서 서서히 변하지만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하루아침에 온다. 근데 사실은 천천히 쌓아진 거였어. 근데 내 눈에 띌 때 내 눈앞까지 코앞에 닥치는 건 하루아침.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닥치지 않게 준비해야 돼.